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오늘은 현재 한국 경제에서 깊어지는 내수 불황,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몰락하고 있는 서민 경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최근 서민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의 한 면을 보여주는 제조업 국내 공급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하는 수치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기초를 이루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가계신용 잔액 1882조 8천억 원, 그중 가계대출이 1767조 원이고 가계대출에서 자영업자 가계대출은 353조 2천억 원입니다. 자영업자 사업자 대출 규모는 702조 7천억 원으로 자영업자 사업자 대출과 자영업자 가계대출을 합한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1055조 9천억 원입니다. 다음은 가계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대출 연체율은 202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에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가계대출 연체율에 비해 급격한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2022년 가계대출 연체율은 0.56%였고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5%였던 것이 2024년 1분기에는 가계대출 연체율이 0.98%인데 반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52%로 약 3배 수준이 높아진 것입니다. 전체 차주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차주 연체율은 1분기 10.21%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과 2017년의 금리 상승기와 비교하더라도 연체율의 상승세가 더 가파른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전문은행인 기업은행 자료에 따르면 업종별 연체율 중 숙박 및 음식점업의 연체율이 1.72%에 이르렀고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건설업의 1.22%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농협 등 6대 은행의 개인 사업자 대출 고정이하 여신 규모에도 나타납니다. 자영업자 부실채권 규모는 1분기 1조 3,836억 원으로 2022년에 2배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영향은 모두 국내 금융기관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2022년 말 28조 1천억 원이었던 것이 2023년 말에는 43조 7천억 원이 되어 2023년 한 해에만 15조 원이 넘게 불어납니다. 부실채권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상매각 규모도 약 2배가 넘게 확대됩니다. 금융기관 전체 부실채권 상매각 규모는 2023년 24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나 2022년 13조 4천억 원에서 81.3%가 증가합니다. 업권별로는 은행의 부실채권이 10조 1천억 원에서 12조 5천억 원으로 23.8%가 증가하였고 여전사, 상호금융, 저축은행을 포함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18조 원에서 31조 2천억 원으로 73.4%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폐업 사업자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폐업 사업자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19년 92만 2159명, 2020년에는 89만 5379명, 2021년에는 88만 5173명, 2022년에는 86만 7292명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 98만 6487명으로 상승합니다.
전체 사업자 중 폐업 사업자의 비중도 2019년 11.5%에서 2022년 9%로 줄어들었다가 2023년에는 9.9%로 상승하였습니다. 폐업 사업자 업종별 현황을 보시면 내수 경기와 직접 연관된 업종에서 폐업 신고가 많이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소매업 폐업 사업자 수는 27만 6,564명으로 2022년과 비교해 29%가 늘어났고, 서비스업 폐업 사업자 수는 21만 8,002명으로 17.7%가 늘어났으며, 음식점업 폐업 사업자 수는 15만 8,328명으로 16.3%가 늘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비경제활동 인구 중 최근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26만 8천명으로 2023년 대비 6%가 증가하였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제조업 공급지수 잠정치는 106.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하였습니다. 국산이 1.1% 감소하고 수입이 5.2% 감소하여 전체 2.2%가 감소한 것입니다. 제조업 국내 공급은 2023년 3분기, 4분기, 2024년 1분기, 2분기까지 4분기 연속으로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로 처음 나타난 현상입니다. 제조업 국내 공급 지수는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 공급된 제품과 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 공급된 제품을 지수화한 것으로 내수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최종재 중 소비재가 2.2% 감소하면서 내수 부진을 주도하였고, 중간재 중에는 시스템 반도체와 플래시 메모리, 자동차용 내연기관 공급이 줄면서 3.9%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수 부진은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인데요. 오징어 게임을 보신 분들은 아시는 유명한 장면이죠. 이러다 다 함께 죽는다는, 아마 자영업자들의 심정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준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 팬데믹을 견디고 이겨낸 자영업자들까지도 지금은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무엇이 코로나도 이겨낸 자영업자를 폐업으로 몰았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자영업자 폐업의 기사마다 쓰여있는 자영업자 폐업의 원인, 인건비의 상승, 그리고 고금리, 고물가. 자영업자의 폐업의 큰 축을 담당하는 것에는 물론 고물가와 금리의 상승이 있습니다. 한국은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이 24%가량으로 높고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입니다. 고물가와 금리의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나빠지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가계의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이 줄어들어 소비할 여력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마다 인건비의 상승, 심지어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가 망한 것이라고 원인을 분석하고, 지능이 부족한 자들이 이에 동조하면서 마치 이것이 사실인 양 시민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말이 이런 경우일 것입니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 반사적으로 자영업자 폐업 원인 하면 시험 문제 답을 외우듯이 인건비 상승, 고금리 때문이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도록 시민들은 훈련되어 왔습니다. 인건비가 올랐으면 실질 처분 가능 소득도 늘어나고,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도 활발해지고, 소비가 활발해지면 내수 경기도 살아나고 자영업도 살아나는 것인데, 인건비가 올라서 자영업이 망했다니, 이런 선동에 속아서 기레기들의 도구로 쓰이고 버려지는 개돼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실직 이후 사회의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으면 이 상황은 자영업자들의 몰락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몰락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한국은 소비자 물가 상황에 주거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실질적인 물가도 낮게 반영되는 등 통계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통계로 발표되는 물가와 시민이 체감하는 물가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는데 실질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니 당연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각자가 소비를 줄여 소비 침체로 이어진 상태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부채 증가는 방치하는 상황입니다.
경기를 부양해도 부족한 상황에 정부 지출을 줄이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생각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에 육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부는 수출이 회복되면서 내수도 저절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으니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홍시가 저절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정책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감소한 가계 실질 임금은 올해에도 감소할 것이며 소비는 더 침체할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과 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추진 계획으로 지원 신용만 하고 충분히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폐업은 올해에도 이어질 것이고 경제는 장기적인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살면서 살이 썩어가는 것은 모르고 있으니 대다수 시민의 삶은 희망이 있을 수가 없겠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조차도 현 금리 아래에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GDP 성장률을 0.1%포인트가량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경기 부양에서 이미 증명된 것이기도 합니다. 노동소득도 우습게 여기더니 사회소득도 우습게 여기면서 그깟 25만원 어디다 쓰냐 하면서 어이없게도 인플레이션 유발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에서 소비하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유발 영향도 제한적인 것입니다. 지난 긴급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99%가 넘는 인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갔습니다. 내수 경기 불황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률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그저 감나무 아래에 누워 입이나 벌리고 있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좋은 것인가? 민생회복지원금이 최선의 대책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행하기도 전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떠들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떠드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음 한목소리로 기레기들이 외쳐댈 때는 그것이 누구의 이득을 대변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지능 정도는 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에서 깊어지는 내수 불황,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몰락하고 있는 서민 경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